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나치에 비유하는 연설을 시작하자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교관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외교관들의 이런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아예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사국 자격 박탈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유난히 러시아를 옹호하고 나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전쟁 끝나면 보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한가운데에서 중국인을 향한 탄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중국인 6천 명은 오도 가지 못하는 상태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만 이웃 국가들조차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문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내에서도 러시아가 전쟁에 질 경우 자신들에게 닥칠 재앙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온갖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군사시설만 공격할 뿐 민간인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푸틴의 이야기와 달리 러시아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주거지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참상과 민간인 희생자들이 공개되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며 우크라이나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반전 시위가 펼쳐지고 있으며 심지어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눈 감고 귀 막으며 못 들은 척을 시전했고 핵 위협 카드를 꺼내며 되려 맞불 작전을 놓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간섭을 막기 위해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보유 국가 중 하나라면서 핵 위협 카드를 꺼냅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폭탄을 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전 4일째에는 핵무기 운용 부대에 경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리자 서방 진영은 폭발하게 됩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이런 의도와 상관없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공포를 전 세계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여론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수뇌부까지 러시아에 칼날을 돌렸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때조차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의 태도를 보여준 스위스. 그러나 이번에는 스위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대통령인 이냐치오 카시스 대통령이 러시아 자산의 동결을 제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스위스 은행은 비밀 계좌로 유명해 스위스의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재벌들이나 고위 인사들 다수가 이용합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많아 제재에 소극적인 유럽 국가 중 하나였는데 그런 독일이 가장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국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원래 독일은 분쟁 지역에는 무기 수출은 금지다라는 것이 불문율로 정해진 국가였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금기된 조항을 깨고 대전차 무기 1,000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하자 독일 의회는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또한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군복을 지원하면서 반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총동원령을 선포했으나 피복과 장구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복 없이 전투하면 전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군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기꺼이 나서서 군복 보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나라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여전히 청개구리처럼 굴고 있는 중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난 24일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중국인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 올라온 푸틴의 연설 번역본은 중국 인터넷에서 24시간 만에 1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한 중국인은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눈물이 나는 이유는 중국도 서방의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소셜미디어 위챗에서는 심지어 우크라이나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과 모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중국으로 오고 있다.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겠다. 우크라이나 미녀 꼬시는 방법. 10에서 25세의 우크라이나 여성만 중국에 받아라 등등 무개념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댔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중국인 중에서도 참중국인도 소수 존재하긴 했습니다. 이스라엘 저널리스트 에밀리 슈레이더의 트위터에 의하면 중국에서 피켓을 들고 러시아 반대 시위를 하던 한 청년은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공안에게 잡혀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에 그는 마지막 남은 중국인이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소수의 생각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마저도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다 때려잡아 버리니 개념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뉴스들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전 세계에 혐중 정서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개념 없는 태도에 피해를 본 건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중국인이었습니다. 2월 28일 중국 매체 신랑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리코프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총격 위협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무장한 사람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 주변에 중국인 유학생을 향해 이유도 없이 총을 겨누었고 화들짝 놀란 학생들은 기숙사 2층 방으로 긴급 대피한 뒤 철문을 닫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살고 있는 중국인은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여성을 조롱하는 네티즌의 글이 번역되면서 좋지 못한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총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할까 두렵다. 라면서 불안감을 드러내는 글을 웨이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중국인 유학생 또한 이런 시선을 의식했는지 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짐을 들고 다닌다. 무서우니 오늘은 그냥 나가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반중 정서를 중국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는지 중국은 다급히 SNS 관리에 들어갑니다. 위챗 관리자는 공식 계정을 통해 이용자들이 글로벌 뉴스 이벤트를 무례한 정보들을 게시할 기회로 삼고 있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 깨끗하고 올바른 분위기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웨이보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자극적 내용을 올린 105개 계정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정부는 자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가급적 중국인 신분을 밝히지 말고 오성홍기를 눈에 띄게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은 6,000명가량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이미 전쟁 전부터 미리 자국민의 도피를 준비한 가운데 이제 중국은 전세기를 부랴부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지금 수백 수천 발의 미사일과 포탄이 쏟아지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항기를 띄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난 1일 중국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들을 결국 육로로 철수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스편을 통해 인접한 이웃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중국에서 발표한 방침이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몇 명을 보내는지 어떤 국가로 보내는지 일정조차 나오지 않아 보여주기식이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제3자들은 여론을 의식해 자국인 도피를 돕는다는 식으로 발표하긴 했지만 막상 인접국들이 중국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육로 이동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중국 당국이 자국민들을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국제정세 속에 중국에서도 러시아가 이러다 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며 두려움을 표출하는 국민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패전국이 될 경우 다음 차례는 높은 확률로 중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여 압박하고 있는데 이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다면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명성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들어갈 것을 암시한다고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여러 나라에서 제재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금융제재 수위는 더 강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여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과 거래를 멈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의 가치가 30% 이상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자 러시아 국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달러화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 인출기 코너와 은행들은 돈을 환전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중국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중국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옛말입니다.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러시아의 도시에서는 중국의 교민들이 절규를 내지르며 자신들을 버린 나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참교육을 당할 날이 곧 머지 않은 듯합니다.